정부 강력한 대책에 서울 집값 오름세가 멈췄다는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자, 그 전에 1월 17일 오늘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총선의 흐름, 현재 그 추이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알뜰하게 2020 설 기획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2020년 설 명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설 선물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2020년 설 선물은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부담 없이 선물하시라고 이미 압도적 최저가지만 거기에 더 저렴하게 혹은 더 많이 드리는 설 기획전을 진행 중입니다. 설성 목장의 햄 선물 세트, 최고급 명란 세트, 예산 황토사과, 천안 신고배, 흑삼과 흑삼 선물 세트, 홍삼과 흑삼 선물 세트, 그리고 마고 마카와 로얄 젤리까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알뜰 쇼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집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 16 대책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17일인데, 새해 서울 거래 중 9억 초과한 것이 12%. 네. 9억 초과 물량이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12%. 대책 발표 전에는 25%였는데, 와, 절반이 줄었네요. 이번 주에 강남 4구 매매값 0.01% 상승하는데 9억 이하의 등락이 혼재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9억 이하의 등락이 혼재하고 있다. 네, 이거 좀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해서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좀 혼란이 없어야 할 텐데, 새해 들어서 서울에서 거래 신고된 아파트 10채 중에 9채가 시가 9억 이하인 것으로 집계가 된 거예요. 저 87.2%를 보면 말이죠. 네. 그전에는 한, 10채 중에 7채였는데, 반면에 대출 규제가 강화된 9억을 초과한 고가 아파트 거래량 비중은 12, 16 대책 직전에 견줘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18%, 지금은 9%도 안 되는. 네. 9억 이하의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지역에 따라서 소폭 상승과 하락이 엇갈려서 대출 규제 여파로 중저가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뛰는 이른바 풍선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서울 집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주요 지역 아파트 전주 대비 매매값 그 변동률을 보게 되면은 하여튼 서울 동북권, 서울 강남 4구 다 저렇게 하향세인 반면에 폭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 8달입니다. 수원 8달. 예. 여러분 자꾸 그 화면이 왔다 갔다 하나요? 지금? 어떠세요? 자, 15억 넘는 아파트 급매가 여럿 있었고 1억 이상 낮춰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집값 향방은 설 연휴 이후에 뚜렷해지는 양상을 띠니까 그때 가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원, 용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오름폭이 가팔랐는데 최근에 신분당선 연장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 교통 호재 영향을 받은 수원 8달구 또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기흥구인데
조정 대상 지역인 이들 지역은 서울 등 투기 과열 지구와 달리 대출 규제가 덜하고 3월부터는 3억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 등 규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외에 틈새를 노린 외지인의 매입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는데, 우리 이완배 기자 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 확실한 것은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정책 당국이 더 올릴 마음이 없다. 이런 의지를 뚜렷이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오름세를 결국엔 다시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책이 먹혔어요. 먹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후로 또 어느 시점 가서 다시 오르는 것은 아닌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집값 안정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그런 분들을 참모로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강남에 집을 두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 주변에. 예. 그 지금도 집 두 채 안 된다, 한 채로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관료들이 있다고 하죠. 네, 뭐 판다고 당장 팔리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한겨레가 어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말을 갖고 막 경솔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 근데 어제 발언은요, CBS 라디오 나와서 한 말인데 그냥 지나가다 한마디 한 거예요.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을 정도로 투기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투기를 확실하게 잡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무슨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문제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급등한 집값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 추가 대책을 예고한 직후라서 주택거래 허가제, 이걸 혹시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억측을 한 건데, 억측을 한 건 언론들이 하신 거지. 뭐 강기정 수석 얘기는 그걸 뭐 정책으로 도입하겠다는 말도 아니고요. 예? 주택거래 허가제는 이게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한번 해보려다가 말았어요. 예. 집값 급등 지역의 집을 살 때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했다가 접은 바 있습니다.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데다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그런 지적, 뭐 위헌을 떠나서 이념 논란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는 바람에 결국에는 주택거래 허가제는 접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겨레 얘기는 시장에 끼칠 영향이 큰 사안을 불쑥 제기했다가 도로 집어넣는 일이 반복되면, 도로 집어넣은 건 아니지,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 정도를 갖고 뭐 도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잉이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는 추락하고 다른 정책의 추진 동력도 잃게 된다. 끝없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거나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올려놓고 전격 시행할 것이라는 따위의 말의 성찬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말뿐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러나 지금 정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이거는 결국 투기 세력들에게 헛꿈 꾸지 말라는 그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자, 뭐 저는 답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역 균형 발전밖에는 답이 없다고 봐요. 전국이 서울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서울을 지방처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서울처럼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도 좋아졌죠. 또 통신도 좋아졌죠. 재택근무도 활성화됐죠. 아니 왜 우리 국토에 서울 수도권만 이렇게 편중이 돼가지고 사람과 돈이 몰려야 합니까? 전국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